닮은 사람을 보는 건 기분이 묘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 닮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62세의 남성이 지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이 비슷했다. 별다른 일도 설렘도 없었다. 한도윤은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35년간 지켜온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혈압약과 물컵이 놓여 있었다. 약을 삼키고 창밖을 바라보고 느릿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아내는 아침 7시쯤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그게 전부였다. 62년을 살아오면서 도윤은 이제 삶에서 놀라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회사를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처음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취미를 찾아보기도 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봤다. 하지만 모든 게 귀찮았다. 결국 도윤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커피숍에 앉아 신문을 보는 일상에 안착했다. 친구들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다. 가끔 연락이 오는 건 옛 직장 동료인 박철수 정도였다. 철수는 도윤보다 3살 위였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살았다.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재혼까지 했다. 도윤아, 너 요즘 뭐하냐? 철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 물었다. 그냥 집에서 쉬지. 별일 없어? 아이고, 그렇게 살면 늙어. 나랑 골프 한번 쳐보자. 아니야, 난 됐어. 그렇게 도윤의 날들은 흘러갔다. 권태로웠지만 편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책임질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그날 철수가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닮았다니 왜 이렇게 찜찜한 걸까? 야, 도윤아. 너 혹시 요즘 청춘식당 가봤어? 철수는 평소처럼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물었다. 청춘식당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백반집이었다. 도윤도 몇 번 가본 적 있었다. 거기 한두 번 가본 것 같은데. 왜? 거기 알바생 있잖아. 젊은 여자애. 응? 야, 그 애가 너랑 똑같이 생겼더라. 도윤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잠시 멍하니 쳐다봤다. 무슨 소리지? 뭐? 진짜야. 내가 어제 거기서 밥 먹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얼굴 윤곽이랑 눈매랑 입모양이 너랑 똑같아. 30년 전 내 모습 그대로야. 설마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닮았어. 처음엔 내가 헷갈렸다니까. 도윤이가 여기서 왜 알바를 이러다가 정신 차렸지. 하하. 철수는 웃어댔지만 도윤은 웃을 수 없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도 한번 가봐. 진짜 신기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닮았다고? 그것도 30년 전에 나랑? 처음엔 그냥 웃어넘기려 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자꾸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년 전 내 모습 그대로야.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20대의 자신이 거기 있었다. 짧은 머리, 또렷한 눈매, 약간 각진 턱선. 지금의 주름투성이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저게 나였구나. 도윤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어딘가에 내 젊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냥 우연이겠지.
도윤은 앨범을 닫고 제자리에 꽂아 넣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냥 우연일 텐데 왜 발걸음이 자꾸 그쪽을 향하지? 며칠이 지났지만 도윤은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했다. 산책을 하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자꾸 떠올랐다. 정말 나랑 닮았을까? 아내는 도윤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요? 뭔가 고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도윤은 화제를 돌렸다. 어떻게 말해? 철수가 식당에 나랑 닮은 알바생이 있대라고? 너무 어리석게 들렸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결국 밖으로 나갔다.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청춘식당 쪽으로 향했다. 식당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다. 낡은 간판에 청춘식당이라고 쓰여 있었고 입구엔 런치 메뉴판이 세워져 있었다. 도윤은 식당 앞을 서성였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다. 그냥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지 모르겠었다. 혹시 정말 닮았으면 어쩌지? 혹시 철수가 착각한 거면? 아니, 애초에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도윤은 결국 그날은 그냥 돌아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왜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닮은 사람이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20대의 자신이 나타났다. 젊고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리고 그 얼굴이 점점 변해서 낯선 여자의 얼굴이 되었다. 도윤은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도윤은 물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말 닮았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이틀 뒤 도윤은 다시 청춘식당 앞에 섰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한산했다. 테이블 3개가 놓여 있었고 주방 쪽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났다. 손님 몇 분이세요? 여자가 다가왔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그리고 도윤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철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정말 닮았다. 눈매, 코, 입술 모양, 얼굴 윤곽. 모든 게 젊은 시절의 자신을 닮아 있었다. 아니, 닮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했다. 마치 거울 속에서 30년 전에 내가 튀어나온 것 같았다. 손님? 여자가 다시 물었다. 도윤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 예. 한 명이요. 여기 앉으세요.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여자는 물과 메뉴판을 가져다 줬다. 주문하시겠어요? 저기 오늘 추천 메뉴가 뭐예요? 제육볶음이 맛있어요. 사장님이 아침에 직접 양념하셨거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야? 도윤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왜 나랑 저렇게 닮았지? 혹시? 잠깐. 혹시? 도윤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30년 전. 그때 나는 뭘 했지? 누구를 만났지? 손님, 제육볶음 나왔습니다. 여자가 밥상을 들고 왔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다시 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았다. 표정까지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사가 넘어가지 않았다. 계속 주방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저 아이의 이름은 뭘까? 나이는 몇 살일까? 부모는 누구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도윤은 겨우 밥을 몇 술 떠먹고 계산을 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자는 환하게 웃었다. 도윤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려오는 걸 느꼈다. 식당을 나와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다시 무수한 생각들로 채워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그럴 리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재에 틀어박혔다. 아내가 저녁 먹으라고 불렀지만 식욕이 없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이상해요. 뭔가 있으면 말해요.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도윤은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30년 전의 사진들. 대학 시절, 군대 시절, 직장 초년병 시절. 그 시절엔 여러 사람을 만났다. 친구도 많았고 연애도 했다. 도윤은 특정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20대 후반 첫 직장에 다니던 시절의 사진. 그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이정아. 도윤보다 2살 어렸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여자였다. 둘은 6개월 정도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졌다. 이유는 도윤이 해외 발령을 앞두고 결혼을 미루자고 했고 정아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 기다릴 수 없어요. 미안해요. 정아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고 도윤은 말리지 않았다. 당시엔 일이 더 중요했다. 사랑보다 커리어가 우선이었다. 그 후 정아와는 연락이 끊겼다. 도윤은 2년 뒤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정아의 소식은 들은 적이 없었다. 혹시 정아였을까? 도윤의 손이 떨렸다. 만약 정아가 임신한 채로 헤어졌다면? 만약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헤어질 때 정아는 임신 같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만약 임신이었다면 당연히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저 알바생의 나이가 25 정도라면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그 닮은 얼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았다. 아니야. 내가 미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니. 도윤은 앨범을 덮고 책장에 도로 꽂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혹시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된 거라면? 그날 밤 도윤은 또 잠을 설쳤다. 그냥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그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청춘식당 앞을 지나갔다. 들어가진 않았다. 그냥 멀리서 식당을 바라만 봤다. 가끔 여자가 밖으로 나와 쓰레기를 버리거나 간판을 닦는 모습이 보였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 아이는 행복할까? 부모는 누구지? 혹시 나를 찾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었다. 아직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윤은 이미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다시 식당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아, 저번에 오셨던 손님이시죠? 여자가 도윤을 알아봤다. 도윤은 당황했다. 아, 예, 제육볶음이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육 드실 거예요? 네. 도윤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 여자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밥상을 들고 나왔다. 맛있게 드세요. 저기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미소를 지었다. 저요? 지윤아예요. 유나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다른 테이블로 갔다. 도윤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지윤아, 정아의 성이 이 씨였으니 혹시? 또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물어? 혹시 당신 아버지가 누구세요? 라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도윤은 유나에게 작은 팁을 주었다. 수고 많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유나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익숙했다. 정아도 저렇게 웃곤 했었다. 도윤은 식당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혹시 정말 내 과거와 연결된 건 아닐까? 며칠 뒤 도윤은 또다시 청춘 식당을 찾았다. 이번엔 점심시간이 아니라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손님이 거의 없을 시간. 식당 문을 열자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카운터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도윤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유나가 주방에서 나왔다. 어머, 또 오셨네요. 단골 되시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기쁜데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 주세요. 주문을 받고 유나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사장이 도윤에게 말을 걸었다. 손님, 자주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맛있어서요. 여기 오래 하셨어요? 5년 됐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예, 30년 넘게 살았죠. 그러시군요. 유나가 서빙 잘하죠? 착한 애예요. 도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유나 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6개월 정도 됐어요. 대학 휴학하고 알바하는 중이죠. 아, 대학생이구나. 몇 살이에요? 25이요. 어려 보이죠? 그렇네요. 도윤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25.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나이였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사장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유나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요.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유나가 혼자 돈을 벌고 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유나가 그 얘기 잘 안 해서. 도윤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니면 유나가 사장에게 그렇게 말한 걸까? 김치찌개가 나왔지만 도윤은 거의 먹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나이도 맞고 얼굴도 닮았고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니. 혹시 정말 내 딸인 걸까? 도윤은 손이 떨렸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유나를 다시 한번 봤다. 유나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또 오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이 아이의 눈빛 나를 닮았다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내는 도윤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눈치챘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밤에도 계속 뒤척이고 낮에도 멍하니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잖아요. 나한테 말해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도윤은 화를 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러났다. 도윤은 즉시 후회했지만 사과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
내가 지금 과거의 여자와 나왔을지도 모르는 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도윤은 다시 청춘 식당으로 갔다. 이번엔 유나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오후 3시쯤 도착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다. 유나는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예.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네. 유나는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줬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나 씨, 실례지만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유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앉았다. 뭐가 궁금하신데요? 도윤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솔직하게 물었다. 유나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유나의 표정이 굳었다. 제 아버지요? 예.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도윤은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손님, 죄송하지만 제 사생활에 대해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은 급히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다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유나가 되물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젊은 사람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유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일을 망쳤다. 너무 성급했다. 도윤은 커피값을 내고 식당을 나왔다. 유나는 나오지 않았다. 아내에게조차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더 큰 딜레마에 빠졌다. 유나와의 대화는 실패했고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다. 아내는 저녁 식사 때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당신 요즘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나도 바보 아니에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모를 것 같아요?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래도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어. 대체 뭐길래 나한테도 말 못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 혹시 내가 과거에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른다고? 그건 아내를 너무 배신하는 일이었다. 당신 혹시 바람 피운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야. 당신이랑은 상관없어. 상관없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이 고민하면 나도 고민이 돼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다. 도윤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말할 수 없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 순 없었다.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 언제까지요? 곧 말할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서 밤을 샜다. 죄책감과 불안이 그를 짓눌렀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일주일 후 도윤은 다시 청춘 식당을 찾았다. 이번엔 유나가 없었다. 사장만 있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유나 씨는 안 보이네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윤은 식사를 하고 나왔다. 그리고 며칠을 더 기다렸다. 유나와 다시 대화를 나눠야 했다. 제대로. 드디어 유나를 다시 만난 날,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유나 씨, 저번엔 정말 미안했어요. 유나는 멈칫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실례했죠. 다만 제 말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요. 둘은 식당 밖 벤치에 앉았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유나 씨, 저는 그냥 젊은 사람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제 딸도 비슷한 나이거든요. 거짓말이었다. 도윤에겐 아들만 둘 있었다. 하지만 뭔가 말을 이어가야 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감사해요. 그런데 왜 하필 저예요? 저 말고도 힘든 사람 많잖아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손님 혹시 저랑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그럼 왜 제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그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혹시 제 아버지를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제 아버지를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말 안 해주세요. 그냥 없다고만 해요. 도윤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나요? 네, 전혀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끔 궁금해요.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알까? 나를 찾고 있을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했네요. 가봐야겠어요. 유나는 일어나 식당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저 아이 정말 내 딸일까? 결국 모든 건 내가 만든 그림자였다는 걸 알았다. 도윤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는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이정아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3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도윤은 청춘식당에서 유나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유나야, 엄마 왔어. 식당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목발을 짚고 있었다. 엄마, 왜 나왔어요? 집에서 쉬라고 했잖아요. 답답해서 딸 얼굴이나 보러 왔지. 도윤은 그 여자를 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저 여자는 이정아가 아니다.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다. 도윤이 기억하는 이정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유나 엄마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도윤을 봤다. 네. 손님이세요? 예. 자주 오는 단골입니다. 유나 씨가 잘 챙겨줘서요. 그래요? 우리 딸이 잘하나 봐요.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유나 씨 성함이 뭐예요? 지윤아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성이 지시구나. 네. 도윤의 마음이 무너졌다. 지씨. 이정아는 이씨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도윤은 식당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나는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 모든 게 우연이었다. 닮은 얼굴, 비슷한 나이. 그것뿐이었다. 유나는 도윤과 아무 관계도 없었다. 도윤은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나는 왜 저렇게 불안해했을까?
왜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결국 내가 만든 그림자였구나.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과거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었다는 걸. 이정아와 헤어진 것, 그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그 후회가 저런 식으로 튀어나온 거였다. 적어도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하고 싶었다. 며칠 후, 도윤은 다시 청춘식당을 찾았다. 어서 오세요. 유나가 밝게 웃었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둘은 다시 밖으로 나갔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유나 씨, 저번에 이상한 질문 드려서 미안했어요. 사실 저는 유나 씨를 보고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요? 네. 얼굴이 닮았거든요. 30년 전 제 모습이랑.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저도 손님 보면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본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냥 우연이라는 걸. 아, 유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도 사실 손님이 제 아버지인가 싶었어요. 미안해요. 혼란스럽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유나 씨, 저는 비록 유나 씨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신다니요? 학비든 생활비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싶어요.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냥 젊은 사람이 꿈을 포기하는 게 안타까워서요. 저도 젊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도윤은 명함을 건넸다.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유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아내를 찾았다.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여보, 왜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도윤은 아내 앞에 앉았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해서. 사실 며칠 전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도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철수의 말, 청춘식당, 유나, 그리고 자신의 착각까지. 아내는 말없이 들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딸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아내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당신 딸이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남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닮았을 뿐이었어요. 그럼 됐네요.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요. 아내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도윤을 봤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그 정도 고민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고민했을 텐데. 미안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말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아내는 눈물을 닦았다. 도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뭐가요? 이해해줘서.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이해해줘요. 내가 늙어간다는 거. 당신은 안 늙어요. 거짓말. 나도 주름 가득해요. 둘은 웃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었다. 긴 시간을 돌고 와 다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몇 주가 지났다. 도윤과 아내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둘은 산책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애정이 다시 살아났다. 어느 날 유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손님, 저 지윤아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도윤과 아내는 함께 청춘식당으로 갔다. 어머, 손님. 그리고 제 아내예요. 안녕하세요.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내가 밝게 웃었다. 유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감사합니다. 유나 씨,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물었다. 유나는 명함을 내밀었다. 저 복학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손님이 용기를 줘서 가능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손님 말씀 듣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포기하지 말고. 유나는 환하게 웃었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네. 자주 놀러 오세요. 두 분 다요. 그럴게요. 식당을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다. 좋은 일 했네요. 별거 아니에요. 당신 참 착해요. 당신도요.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다. 닮은 얼굴이 내 삶을 흔들었지만 결국 나를 바로 세웠다. 도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고 아내와 식사하고 산책하고 책을 읽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더 이상 권태롭지 않았다. 매일이 작은 감사로 채워졌다. 아내의 미소, 따뜻한 차 한 잔, 공원의 나무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가끔 청춘 식당을 찾았다. 유나는 복학 준비를 하며 여전히 알바를 하고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손님,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오늘의 추천 메뉴로 주세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유나는 밝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닮은 얼굴. 그 한마디가 도윤의 삶을 흔들었다. 과거의 죄책감, 불안, 두려움.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 덕분에 도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도윤은 이제 알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달라진다는 걸. 손님, 밥 나왔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밥상을 받고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밥 한 술이 입안에서 녹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삶에 감사했다.